노다지 썰전. 오늘은 신한지주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그리고 그 주주 환원 확대 전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발표한 여러 야심찬 계획들이 과연 실질적인 기업가치 상승,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겠죠. 저는 신한지주의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실행 의지 또한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시된 목표, 특히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0.3배 수준인데 여기서 목표치 1배까지 간다는 건 글쎄요. 그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 이런 걸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목표와 현실 간의 간극, 그리고 여러 변수들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한지주의 그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실행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2024년에 자기자본 이익률 ROE 10%하고 주주환원율 50%라는 중장기 목표를 딱 세웠고요. 올해 4월에는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죠. 특히 단기적으로 ROE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레버리지 확대를 선택한 점,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60%가 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중요하거든요. 현재 한 36%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2027년까지 경쟁사들처럼 50%로 높이고 올해는 최소 42%를 약속했습니다. 네, 42%요? 네. 이미 상반기에 배당금 5,500억 원 지급하고 자사주도 6,500억 원어치 소각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도 추가 배당이랑 또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이건 정말 지속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신 그 목표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만 현실과의 거리가 좀 상당해 보입니다. 현재 PBR 0.3배 수준에서 목표치 1배는 정말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자사주 소각만으로 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은 경영진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PBR이 한 0.8배 정도 되면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 비중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언급 자체가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고요. 또 ROE 개선 방식 역시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총자산 이익률, ROE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 레버리지 확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빚을 늘려서 ROE를 높이려는 전략은 이게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 건전성 지표인 CET1 비율 관리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선택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그룹 전반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부터 과거의 그 일부 투자 상품이나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일회성 손실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재무 상태가 나아지고 있고, 또 주요 자회사인 증권, 카드, 생명보험 이쪽 실적 개선을 힘입어서 ROE 9% 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규제 영향도요,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고요. 또 2026년부터 예상되는 법인세율 인상 24%에서 25%로, 이거나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 부담 최대 1,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죠.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올해 ROE 개선 목표 50bp 상승해서 목표 9%나 주주하는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게 회사 측 분석입니다. 글쎄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그 세금 인상 외에도 예상치 못한 과징금 부과라던가 이런 돌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발표된 예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부담이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 이건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대출 전력 또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계대출 성장은 좀 억제하고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는 방향인데,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혹시라도 낮출 경우에는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이죠. 이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NIM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향후 금리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고요.
더불어서 과거의 일부 투자 상품이나 해외 부동산 손실 사례처럼 그룹 전체 실적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일본 금융주들의 밸류업 성공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본 은행들도 과거 PBR 0.6배 수준에서 상당히 저평가 상태였지만 적극적인 주주 환원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노력 이후에 PBR 1.3배 수준까지 재평가받았거든요. 신한경영진이 이걸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형 밸류업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저는 이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나 하반기 계획을 보면 꾸준히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정말 지키고 있잖아요. 주당 순 자산 가치, BPS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네, 설득력 있는 관점입니다만 일본의 성공 사례가 우리 한국 시장 환경에서 그대로 반복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투자자 구성, 규제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차이점들이 분명 많습니다. 결국 이 높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자사주 소각 같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부양책 외에도 근본적인 ROA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이익 창출 능력,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 의존한 단기 성과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모습, 이게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한지주는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또 자사주 소각과 배당 같은 가시적인 초기 성과를 통해서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추세와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감안할 때 PBR 1배를 향한 도전은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목표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 또 레버리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의 지속 가능성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꾸준한 실적 증명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향후 신한지주 주가 흐름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신한지주의 밸류업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신한지주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